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래곤 워즈라는 판타지 영화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스포일러를 미리 준비하세요. 500년마다 한 명의 여성이 뱀을 천상의 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힘을 가진 생물은 세상을 파괴하거나 구함으로써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도시 어딘가에서 경찰은 큰 생물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산책로의 갑작스런 출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에단은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이곳에 온 기자이지만 정부 요원들은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당장 떠나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남자는 들판을 들여다보고 땅속에 묻혀있는 비늘 조각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이상한 것을 알아차립니다. 분명히 에단은 어렸을 때 이것을 본 적이 있고 그가 착용하고 있는 이상한 메달을 응시하면서 기억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15년 전 에단은 아버지를 따라 동네 골동품 가게에 갔는데 그 남자는 잭이라는 가게의 주인에게 칼을 팔려고 했습니다. 소녀는 물건들을 살펴보았고 그의 존재를 감지한 후 자동으로 열리는 신비한 상자를 보았다. 상자가 열리자 거대한 비늘 조각이 드러났고 그 조각은 소년을 향한 기운을 뿜어냈다. 가게 주인은 격렬하게 반응했고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가 일어났다. 하지만 아버지가 앰뷸런스를 부르려고 하자 잭은 대신 이웃 가게에서 약을 사오라고 말했다. 에단의 아버지는 소년에게 노인을 돌보라고 지시하고 재빨리 도망쳤지만 알고 보니 잭은 소년과 단둘이 대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속였다. 그는 에단에게 하늘에는 이무기스라는 거대 뱀이 살고 있으며 500년마다 한 마리의 뱀이 천상의 용으로 변신하여 선행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악한 뱀 바라키와 그의 추종자들이 오랫동안 훔치려고 했던 유이주라는 마법의 물건이 필요합니다. 5세기 전 하늘은 유이주를 한국의 한 도시에 숨겼고 그곳에는 왕국 최고의 전사인 하람과 그의 주인 부천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뱀도 이 신비한 물건의 위치를 발견하고 그 이후로 그것을 훔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영주의 아내는 나린이라는 소녀를 낳았는데 이 소녀는 어깨에 거대한 모반이 새겨진 유이주의 소유자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소녀가 20살이 되면 유이주가 그녀 안에 나타나고 악한 뱀이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나리는 곧 아름다운 여인이 되고 애정을 공유하는 하람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다. 주인은 천령이 될 운명을 타고난 자비로운 이무기 하람을 보여주고 젊은이는 물속을 헤엄치는 거대한 생물을 보며 충격에 빠집니다. 보차는 또한 그 남자에게 유이주의 수호자만이 착용하는 메달을 주는데 이 메달은 그의 목숨이 위험할 때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결국 사악한 뱀은 추종자들을 모두 모아 소녀를 찾아 마을을 공격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폭탄 세례를 퍼붓습니다. 그들은 도시로 돌격하여 사람들을 한 명씩 죽이고 사람들은 그들의 용과 암흑 마법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여자를 붙잡아 하나하나 조사하여 어깨에 드래곤 모반을 가진 소녀를 찾으려고 합니다. 곧 군대가 영주의 집에 도착하여 나린의 아버지를 죽이고 소녀는 죽어가는 부모를 애도하며 도망칩니다. 군인이 그녀의 옷을 찢어 그녀의 정체를 드러내고 강제로 그녀를 집에서 데려갑니다. 운 좋게도 마스터가 나라와 강력한 마법으로 군대와 맞서게 됩니다. 둘은 도망쳐 숨게 되고 남자는 나린의 운명에 대한 진실을 밝힌다. 스승은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탈출하지만 메달은 제자가 보이지 않는 채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하람은 나린을 자애로운 이무기에게 데려가는 대신 함께 도망치려 하고 사악한 뱀 바라키가 그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절벽에서 궁지에 몰린 두 사람은 잡히지 않고 바다로 뛰어내리기로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가게의 주인은 에단에게 수호자의 메달을 건네며 자신이 사실은 부천의 환생이며 그 소녀는 한때 부천이 키운 전사 하람이었다고 밝힌다. 이것은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이며 이제 소녀는 용의 모반을 가진 사라라는 소녀를 찾아 그녀를 거대한 동굴로 데려가야 합니다. 소녀의 이름을 기억해낸 에단은 친구 브루스에게 연락해 그녀가 신비한 거대 산책로와 연결되어 있다고 의심하며 소녀를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브루스는 에단에게 이 도시에 같은 이름을 가진 수천 명의 여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편 사라는 TV에서 거대한 랜드마크에 대한 뉴스를 보고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며 친구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간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임박한 위험을 알고 있는 것 같고 고대 예언에 관한 책을 공부하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친구 브랜디가 방문하고 사라가 악을 쫓기 위해 집 주변에 수많은 종이 부적을 걸어 놓았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브랜디는 세라를 위로하려고 했으며 세라는 그저 위험을 상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무엇도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떨칠 수 없습니다. 사라의 걱정은 거대한 뱀이 유조를 찾아 도시에 나타나 파괴를 남기면서 곧 정당화됩니다. 그녀는 악몽을 꾸기 시작하고 공포에 질려 깨어납니다. 오반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을 느낀 그녀는 앰뷸런스를 불러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브랜디는 사라가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세라를 면회하려 하지만 간호사는 면회 시간이 끝났다며 그녀의 입장을 거부한다. 어쩔 수 없는 브랜디는 친구를 위해 옷을 챙기러 사라의 집에 가지만 갑자기 바깥의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 사라는 서둘러 집을 뛰쳐나왔지만 거대한 뱀과 정면으로 맞서게 되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그녀가 탈출하기 전에 라키는 그녀를 물고 수영장에 던져 죽게 만듭니다. 다음날 에다는 한 여자가 집에서 이웃들이 주장하는 거대한 뱀에 의해 죽었다는 보고를 받는다. 그는 사라가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즉시 그 장소로 향합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피해자가 사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웃으로부터 그녀가 공격받기 전에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가지만 프론트 데스크에서 멈춰섰고 그곳에서 사라가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깨 부상으로 인해 격리되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결심한 에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 그의 보도를 좋아하는 의사를 만난다. 의사는 그가 즉시 사라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그녀가 감지한 위험이 진짜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괴물이 근처에 있으니 병원을 떠나라고 재촉합니다. 갑자기 거대한 뱀이 그들을 쫓아 병원으로 향하자 건물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린다. 의사가 달려들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으니 즉시 탈출하라고 경고한다. 에다는 사라를 출구로 이끌고 그들이 도망칠 때 닥터는 줄곧 그들을 지켜봐온 남자인 잭으로 변신한다. 그들은 브루스의 차로 달려가고 브루스는 차고에서 괴물이 나오는 것을 보자마자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그들은 병원을 서둘러 빠져나갔고 그 생물은 좌절에 포효하며 가차없이 먹이를 쫓아가며 간신히 탈출했다. 그들이 숨을 고르기도 전에 브루스는 실수로 차로 누군가를 치고 즉시 멈춰섰지만 그 남자가 사라를 주인에게 데려가려는 바라키의 하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은 서번트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그의 뚫을 수 없는 갑옷의 무용지물입니다. 다행히 하인은 사라를 납치하기 전에 다른 차에 치였고 운전사는 재빨리 그들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들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운전사는 그들을 내려주고 다시 잭으로 변신하기 시작하며 노인이 여전히 비밀리에 그들의 위험한 여행을 돕고 있음을 밝힙니다. 사라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 혼란스러워하고 자신의 정신을 의심하며 꿈을 괴롭히는 불안한 환영의 의문을 품습니다. 그녀의 과거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에다는 억압된 기억을 추출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심리학 교수를 방문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해변에서 부드러운 키스를 나누며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에다는 곧 그녀가 정말로 유이주의 소유자라면 그녀의 운명이 죽음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 도시에서 계속되는 공격은 정부의 관심을 끌었고 그들은 괴물의 출현에 대한 책임이 사라에게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임무 지도자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면 그 생물이 그녀를 끈질기게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녀를 제거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동시에 바라키의 장군은 고대 두루마리를 사용하여 뱀의 추종자와 다른 몬스터를 더 많이 소환하기 시작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라를 잡을 준비를 합니다. 정부는 거대 뱀의 위치를 추적하고 괴물을 제거하기 위해 정예 특수부대를 파견합니다. 그들은 그 생물의 동굴에 들어가 그들 앞에 어렴풋이 나타나는 거대한 뱀을 목격합니다. 겁에 질린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후퇴하여 바라키에게 총을 쏘기 시작하지만 필사적으로 괴물을 피하려고 애쓰느라 그들의 공격은 소용이 없다. 그러나 뱀의 군대가 반대편에 도착하여 병사들을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 다음 장군은 마법을 발휘하여 단 한 번의 파괴적인 공격으로 병사들을 말살합니다. 한편 에단의 교수는 사라의 억압된 기억을 추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점차 사라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기 시작하고 과거의 3조차 엿보기 시작한다. 그녀의 영적인 힘이 깨어나 빛나는 빛으로 그녀를 감싸고 에단은 놀라움에 휩싸여 지켜본다. 격렬한 세션이 끝난 후 사라는 회복하지만 새로 깨어난 힘으로 인해 바라키는 그들의 위치를 알게 되어 즉시 집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뱀이 집을 파괴하고 그들을 쫓아가자 거리 전체를 찢어발기자 재빨리 차를 몰고 달아납니다. 고맙게도 그들은 주거지역의 미로에서 괴물을 잃을 수 있었고 에다는 더 이상 지상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친구에게 헬리콥터를 준비하도록 전화합니다.
그들은 식당에서 브루스를 만나고 식당은 그들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헬리콥터가 뉴스 건물 꼭대기에 주둔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거대한 뱀은 다시 한번 그들을 찾아 사라를 잡기 위해 건물 전체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괴물이 가차없이 그들을 쫓아오자 건물에서 빠르게 도망칩니다. 그들이 잡히기 전에 경찰관들은 그 거대한 생물에게 총을 쏘고 그들이 일시적으로 도망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주의를 분산시킨다. 그들은 뉴스 빌딩을 향해 계속 달려가고 괴물은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자동차를 공중으로 날려버리며 맹렬히 추격합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가면서 공포가 도시 전체에 퍼지고 이 생물은 수많은 폭발을 일으켜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마침내 그들은 뉴스 건물에 들어가 헬리콥터가 기다리고 있는 옥상에 도달하지만 그 생물은 그들을 발견하고 옥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헬리콥터가 이륙하기 시작하지만 뱀이 갑자기 돌진하여 매달리고 에단은 그 생물이 항공기를 공중에서 땅으로 던지기 직전에 사라와 함께 뛰어내립니다. 머리 위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바라키는 의기양양하게 포효하며 그들을 집어삼키고 천상의 힘을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부를 응시한다. 다행히도 미군이 제 시간에 도착하여 그 생물에게 미사일과 총알을 퍼붓습니다. 이 산만함으로 인해 에단과 사라는 건물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뱀은 반격하여 여러 대의 헬리콥터를 파괴하지만 군대의 연합화력은 결국 거대한 짐승을 쓰러뜨리고 땅에 추락시킵니다. 뱀은 고통에 울부짖으며 무자비한 공격을 계속하지만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드래곤 군대가 도시를 향해 빠르게 진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입한 몬스터는 화염구를 퍼붓며 헬리콥터를 공격하여 대규모 폭발을 일으키고 항공기를 후퇴시킵니다. 괴물에 속한 지상군도 도착하여 경찰에게 수많은 폭탄을 던지고 지역 전체에 파괴적인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에 대응하여 군대는 장갑차를 배치하여 뱀의 장군이 이끄는 생물과 어둠의 군대에 맞서게 됩니다. 두 군대는 더 가까워지다가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고 괴물들이 미군을 향해 돌격합니다. 탱크는 무리를 향해 사격을 가하고 여러 짐승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지만 적군은 차량에 수많은 폭발물을 발사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보복합니다. 한편 에단과 사라는 건물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하지만 자신들을 도와주고 혼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주장하는 정부 요원을 만난다. 이무기 요원들은 그들을 지하시설로 호송하고 그곳에서 고위 장교는 고대 전설을 알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혼돈을 멈추기 위해 사라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생물들이 50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다른 요원이 그를 쏘고 인류를 영원히 구하는 것은 사라를 살리는 데 달려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다음 그는 에단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며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때까지 사라를 보호하라고 지시합니다. 에단은 멕시코로 탈출하기 위해 사라를 국경으로 몰아넣는다. 그러나 사라는 바라키가 어디를 가든 그녀를 찾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이 헛수고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드래곤들이 그들의 차량에 화염구를 퍼붓고 차량을 뒤집어 도로에 떨어뜨립니다. 괴물들이 그들을 에워쌌을 때 에단은 점차 의식을 잃는다. 그가 도착했을 때 에단은 어둠의 세력에 둘러싸인 사막의 기둥에 묶여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군인들은 사라를 제단으로 끌고 가서 돌탁자에 묶는다. 그들은 사악한 뱀에게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그녀를 준비시킵니다. 장군과 그의 군대는 바라키의 이름을 외치며 거대한 문을 열고 짐승이 소녀를 집어삼키도록 풀어준다. 거대한 뱀이 미끄러지듯 사라에게 다가가고 사라는 그 괴물 같은 광경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모두를 내려다본다. 에단은 필사적으로 사라를 부르며 가슴에 달린 메달을 작동시킨다. 하늘에서 천둥이 포효하며 강력한 충격파로 변해 군대 전체를 기절시키고 먼지로 만듭니다. 거대 뱀은 기절했지만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분노에 차 공격하여 에단을 사라에게서 내던집니다. 바라키가 사라를 잡아먹기 전에 또 다른 이무기가 달려들어 사악한 울룡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바라키의 턱을 붙잡은 이무기는 그 생물을 부부에게서 멀리 던져버렸다. 두 마리의 거대한 울룡이 서로를 향해 포효하자 바라키가 앞으로 돌진해 상대의 목을 물어뜯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사라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만이 이 시련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싸우고 있는 뱀들에게 다가가 자신 안에서 유이주를 불러내어 하늘로 풀어놓는다. 바라키는 빛나는 구체를 낚아채려 하지만 사라가 그것을 쫓아내고 자비로운 이무기는 기회를 잡고 에너지를 삼켜버린다. 분노한 사악한 뱀은 공격을 재개하지만
자비로운 이무기는 가죽을 벗기 시작하고 결국 천상의 용으로 변합니다. 용은 우렁찬 포효를 내지르며 바라키를 붙잡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바라키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공격하지만 철룡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다시 땅에 내동댕이 쳐진다. 용은 하늘로 솟아올랐고 바라키는 필사적으로 꼬리를 움켜쥐고 둘을 하늘 높이 끌어올렸다. 철룡은 재빠르게 몸을 돌려 바라키의 목을 강타해 바라키를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용은 거대한 화염구를 모아 바라키의 입속으로 직접 쏘아 넣어 뱀을 불태우고 먼지로 만듭니다. 드래곤은 에단에게 돌아와 유이주를 추방하고 사라의 몸이 오브와 합쳐지는 빛나는 오라로 분해됩니다. 철룡은 하늘을 향해 힘찬 포효를 내지르며 유이주를 붙잡는다. 그것은 하늘로 올라갔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며 에단의 죽음에 대한 연민의 눈물을 흘립니다. 갑자기 제기 에단 뒤에 나타나 다른 세계로 사라지기 전에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시킨다. 멘토에게 작별을 고한 후 이선은 사막으로 떠나 인류를 위해 만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남기고 더 많은 콘텐츠를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